4차시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차시는 장애물 센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탈출, 구조하는 미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차시에 대한 교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적외선 센서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게 되고요. 장애물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실행 반복 조건문, 액션 등의 블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구출을 하기 위한 코딩을 실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딩 되어 있는 것을 샘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가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기계음 쪽에 가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순음에도 있고요. 일반 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선택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악에 가시면 경찰차 1번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베개의 크기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제가 구출해 줄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멘트를 설명한 후에 장애물까지 앞으로 가기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수화 시켰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함수라고 있는데요. 이 함수에 보시면 이 함수 정의를 갖다 놓고 이 함수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장애물까지 앞으로 가기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 안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행 반복을 넣습니다. 실행 반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어에 가시면 실행 반복이 있습니다. 왜 실행 반복을 넣게 되냐면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실행 반복이 그냥 실행 반복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뭐뭐 할 때까지 실행 반복을 넣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실행 반복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여기 실행 반복 뭐뭐 할 때까지는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장애물이 10cm 보다 가까워질 때까지 11cm나 12cm일 때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10cm보다 가까워질 때는 프로그램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네요라고 말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정지가 됩니다. 다시 원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장애물까지 앞으로 가기의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물까지 앞으로 간 후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합니다. 왼쪽으로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넣었고 다시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는 사람이면 이라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애물까지 앞으로 가기, 그 다음에 장애물까지 앞으로 가기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 내용이 이 메인 프로그램에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편합니다. 다음으로 아는 사람이면 이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아는 사람이면 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행 반복을 넣었고 이 실행 반복 안에 만약 아니라면 블록을 넣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실행 반복을 넣었고 이 실행 반복 안에 만약 아니라면 이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비교 이 조건을 넣게 됩니다. 이 블록은 여기 가시면 이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처음에 넣을 때는 이렇게 송은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내가 입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입력했으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송은석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블럭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송은석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따라 오세요라는 멘트를 하고 구출을 하게 되고, 만약 송은석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을 찾게 되면, 송은석을 찾게 되면 반복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수를 2개를 사용을 했고, 경찰차가 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구출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함수 첫 번째,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가고, 아는 사람이면 구출하는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사람을 인식하는 것과 장애물을 인식하는 이 2개의 프로그램 사용으로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경찰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앞으로 가다가 다시 감지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2걸음을 가게 했기 때문에 정지하고 피할게요. 네,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회피를 합니다. 회전하는 것도 여러 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물이 없으면 또 계속 앞으로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2번째 장애물이 인식이 되고, 장애물이 있다고 안내를 정지하고 피할게요. 네, 해줍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떡해. 곧 배터리가 없어요. 빨리 충전해주세요. 배터리가 없네요.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게 되면 20% 이하일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로봇을 보호하는 기능을 위해서 20%의 잔량이 남아있으면 스스로 모든 동작을 멈추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충전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아무런 사람이 없는 방향을 바라보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찾을게요. 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계속 놔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거나 사람이 없으면 확인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찾을게요. 나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송은성님을 찾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탈출해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사람 인식이 굉장히 잘 되고, 다만 거리 정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과의 거리가 한 50cm 정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왼쪽 오른쪽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차 시 때 뵙겠습니다.